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영화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2001년 자신의 데뷔작 아메리칸 뷰티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촬영상의 5부문을 싹쓸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1917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운 엠블린 파트너스가 제작하였고 아카데미상에 앞서 골든글로브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상 7관왕을 기록하여 각종 수상 예측 사이트에서는 영화 1917이 당연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점쳤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쟁취해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은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까지 쟁취해냈는데요. 특히 국제영화상은 그동안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불렸지만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만의 로컬 잔치라고 조롱받는 것을 변모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국제영화상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는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국제영화상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단순히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제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로부터 시작한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본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시아 최초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각종 외신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홀대했던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낼 정도인데요. 특히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보인 태도를 극찬하고 있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라며 남다른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과 함께 수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아이리시맨의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며 공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외에도 그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 샘 멘데스 감독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전기톱으로 트로피를 잘라서 다른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평을 해외 외신들로부터 받고 있죠. 한편 한국 영화의 미국 영화제 싹쓸이 소식을 듣자 일부 미국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레이즈 TV의 진행자인 존 밀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봉준호라는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과 1917을 제치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를 차지해냈다. 처음에는 Great Honor, Thank You 라고 영어로 말문을 열고선 이후에는 오로지 한국어로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는 거다 라며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한 봉준호 감독을 비난하는 듯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R&B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마저 그에게 누가 너한테 이러라고 돈이라도 줬니?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비꼬는 트윗을 남겼죠. 또한 미국 버라이어티의 리포터는 배우 송강호에게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통역사인 샤론 최가 이 질문을 듣고 그게 질문인가요?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화제입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위대한 미국에서 유명해진 소감이 어떤가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죠. 세계적인 영화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미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배우 송강호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는 답변을 하였기에 재치있는 답변을 한 배우 송강호와 황당한 심정을 당당하게 드러낸 샤론 최 통역사에게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베트남 유망 투자처로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주최로 22일 서울 소곡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돈 램비나 캐피털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화될 움직임도 있다며 제조 및 원자재 산업 관련 기존 중국 중심 바스켓 전략에서 탈피,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스콘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전자 회사들도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글로벌 생산 및 유통망 역할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강화된 펀더멘털도 한몫했다. 돈 램 대표에 따르면 이 기간 베트남의 외환 보유액은 수입 금액의 1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었다. 경상수지도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단기 금융자금 유출 리스크도 줄어든 만큼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돈 램 대표는 베트남의 통화인 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가량 절하됐지만 현재는 3%가량 절하된 후 1%가량 절상됐다며 금융 측면에서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상황이 좋다.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접 국가보다 현저히 적은 것과 사망자가 없는 것도 빠른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에서 유망 투자처로 식품, 헬스케어, 에너지, 기술주, 관광산업을 제시했다. 소득 증가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외식, 가전제품, 비금속 등 소비산업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만큼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액화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유망 투자처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조정된 밸류에이션 하락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1, 4분기 조정을 받아 지수는 32%, 성장주 가치는 30에서 40% 하락됐다. 주가 수익 비율은 10.3배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며 다만 재무상태 등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변동성이 많은 만큼 주식보다 채권, 사모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간은 장기간 인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돈 램 대표는 손쉬운 과실은 없다. 패스트머니도 사라진 지가 오래다라며 동남아 시장이 동일하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찾아 투자하면 성공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떠난 일본 기업들이 차기 행선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은 가장 기피하는 국가로 꼽혔다. 20일 필리핀 경제 매체 비즈니스월드에 따르면 노부오 후제이 필리핀 일본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길 원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 필리핀은 우선순위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동아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트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가장 높았고 태국과 필리핀이 다음을 이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공급 사슬망을 구축하기 수월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리핀도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고 지역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이 아주 나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교통과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프란시스 마크 퀸바 필리핀 개발연구소 연구원은 필리핀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기세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필리핀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의 직원 현지 배치를 지원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렸다. 지난 2016년 정권을 잡아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전 정권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정권의 같은 기간 지원금인 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ADB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지분 15.6%씩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총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폼페이오 중 코로나 시기적절하게 안 알려 가열되는 미중 공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편향돼 대응에 실패했다며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중국은 중국 전역으로 퍼질 때까지 한 달간 사람 간 감염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실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관련해 전 세계가 접근권을 갖고 있다면 연구실에서 물질들이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여전히 중국 내부의 바이러스 샘플에 대해 바깥 세계와 공유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질병의 발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지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한 행동과 남중국해 내에서의 행동에 있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만 및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의 괴롭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감염증 관련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공방이 재가열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관련해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거부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홍콩 경찰이 야권 인사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이번 체포는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중영공동선언을 위배한 행위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중국이 강하게 맞비판을 하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두고서도 양국의 긴장은 고조됐다. 지난 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양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선에 승선한 어부 8명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고, 중국은 이에 미국은 팬데믹과 해양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내외의 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